미나 씨, 이 기획서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요.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설민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기획서는 지난 한 달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결과물이었죠.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분석하고 타겟 고객층의 소비 패턴까지 꼼꼼히 조사해서 만든 전략이었는데 한순간에 이상적이라는 딱지가 붙어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기획서를 다시 가슴에 안았어요. 5번째였습니다. 5번째 거절이었죠. 처음에는 분했고, 2번째에는 속상했고, 3번째부터는 체념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금세 한산해졌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진성기업 협력사 관리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죠. 숫자들만 가득한 표,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순한 업무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미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계 바늘이 7시를 가리킬 때쯤 미나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이 영어 회화책을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문득 자신의 유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 전략, 그때 미나가 가장 좋아했던 수업이었어요. 교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마케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다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던 22살의 미나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미나야, 오늘도 늦었네. 힘들지?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미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별로 안 힘들어요. 거짓말이었죠. 매일이 힘들었고 매일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집의 기둥은 미나였으니까요. 언니, 나 취업 준비 때문에 학원비가 좀 더 필요한데. 대학교 4학년인 여동생 설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필요해? 30만 원 정도.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나는 통장 잔고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이번 달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빠듯했지만 지영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줄게. 밤 11시 미나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오래전 저장해둔 폴더가 하나 있었어요. 유학 시절 프로젝트? 클릭하기를 망설이다가 결국 더블 클릭했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들이 나타났죠. 글로벌 브랜드 전략, 소비자 심리 분석,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 각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니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고 실현하고 싶은 꿈들이 넘쳐났었죠. 그런데 지금의 미나는 어떤가요? 매일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봐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나약해진 걸까요? 미나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미나야,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렴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9이라는 나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기회들. 꿈을 꾸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미나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서 자신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미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일도 어김없이 반복될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날아오를 그날을 위해서 말이에요. 시계가 자정을 알렸고 미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7월 말 서울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온도계가 38도를 가리키는 오후 1시, 미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외근을 나서야 했어요. 진성기업 본사에 협력업체 계약서를 전달하는 일이었죠. 이런 날씨에 왜 굳이 직접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미나는 부채질을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메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상급 기업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진성기업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숨을 막혔어요. 미나는 양산을 받쳐들고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어어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벽에 기대선 채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옷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누군가는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 누군가는 아예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미나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노인이 그대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미나는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노인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너무 더워 하며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미나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노인분이 열사병으로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마친 후 미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까운 상가 건물 입구에 그늘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힘내세요. 저쪽 그늘로 가서 쉬어야 해요. 미나는 노인의 팔을 부축해서 천천히 그늘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젊은 남성 한 분이 도와주셨어요. 그늘에 노인을 앉힌 후 미나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노인의 이마와 목을 닦아드렸습니다. 물 좀. 노인이 간신히 말했어요. 미나는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생수를 사왔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물을 마시게 도와드리니 노인의 안색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10여 분 후였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기며 말했어요. 다행히 빨리 신고해 주셔서 큰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네요.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노인에게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응급요원은 고마워했어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까지 동행한 미나는 응급실에서 노인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의사의 진료 결과 경미한 열사병이었고 큰 문제는 없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의식이 돌아온 노인이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나다니. 노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미나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든지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는데 당신만이 도와주었어요. 노인은 흔들리는 손으로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겠는데. 미나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사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노인은 잠시 미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좋은 마음을 가지셨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설미나입니다. 설미나 씨. 노인은 그 이름을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미나는 노인의 가족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을 나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어요. 진성기업에 갈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죠. 아, 계약서 전달. 미나는 급하게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팀장은 약간 언짢아했지만 응급 상황이라는 설명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미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만약 노인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거든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잘했다고 하셨을 거야. 미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월요일 아침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놓친 진성기업 계약서 전달 건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팀장에게 사과도 드리고 밀린 업무도 정리해야 했어요. 미나 씨 왔네요. 동료 직원이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사무실을 감돌고 있었어요. 미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리에 앉았죠. 오전 10시쯤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설미나 씨, 잠시 인사팀으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차갑고 공식적인 목소리였어요. 미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인사팀 사무실은 냉방이 강하게 나와서 오히려 춥게 느껴졌어요. 인사팀장은 미나를 보자마자 딱딱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앉으세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첫 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고 통지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오늘부로 근무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퇴직금과 자녀 급여는 내일까지 정산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큰 실수도 없었는데 개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 전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예요. 인사팀장은 변함없는 톤으로 답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개인 물품을 정리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미나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갑자기 실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부서로 전환이라든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미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인사팀장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아니요.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봐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자리로 돌아온 미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동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하지? 미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미나의 안정적인 직장을 자랑스러워 하셨고 지영이는 언니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실업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미나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속이 메스꺼리고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대신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창백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오후 내내 미나는 개인 물품을 정리했어요. 5년간 사용했던 책상 서랍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작은 화분, 비상용 과자, 그리고 그동안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기획서들. 각 기획서를 하나씩 들여다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고객 맞춤형 디지털 마케팅 전략, 소셜미디어 활용, 브랜드 재고 방안, 젊은 층 타겟 상품 개발 아이디어. 모두 열정을 다해 만든 것들이었는데 결국 빛을 보지 못했죠.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었나? 미나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5년간 성실하게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쉽게 자를 수 있는 직원이었던 거예요. 대체 가능한 존재,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퇴근 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평소라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아마 모두들 미나의 해고 소식을 알고 있을 거예요. 미나는 마지막으로 책상을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박스 하나에 담긴 개인 물품들이 5년간의 직장 생활의 전부였어요.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면서 미나는 뒤돌아봤어요. 매일 아침 들어오고 매일 저녁 나갔던 익숙한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과 상관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지만 미나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어요. 집에 가면 어머니와 지영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떤 얼굴로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했어요.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니까요. 미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스를 들고 회사 건물을 나서려던 미나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미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길가에서 구해드린 그 노인이었거든요. 설미나 씨 맞죠? 노인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걸음걸이와 날카로운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미나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떻게 자신이 여기서 일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인사를 안 드렸네요. 노인은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진성기업 회장 김태준입니다. 미나는 명함을 받아든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진성기업 회장?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모기업 최고 경영자였던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성기업 회장님이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제가 해고된 것도. 김태준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할 말이 있습니다. 미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회장님이 저를 해고시키신 거군요. 왜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회사로 함께 가시죠. 싫습니다. 미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설미나 씨. 김 회장의 목소리에 특별한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이잖아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분명 화가 났지만 그래도 자신이 도움을 준 사람이었죠.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탔습니다. 진성기업 본사 회장실은 미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은 미나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죠.
김 회장이 비서에게 지시했지만 미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차는 됐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미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왜 저를 해고시켰나요? 김 회장은 책상에서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파일을 열어보니 미나 자신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학교 성적표부터 시작해서 유학 시절 프로젝트 자료, 심지어 현재 회사에서 제안했던 기획서들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미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 명문대학교 경영학과 수석 졸업, 미국 뉴욕대학교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 중퇴. 김 회장이 자료를 읽어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귀국, 가족 부양을 위해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 선택. 미나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자신이 감춰두려 했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총 17건의 혁신적인 마케팅 기획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했죠. 김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 참여형 마케팅 전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조차 잊고 있던 초기 기획서들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니요. 회장님께서 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해고시키신 거죠? 김태준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미나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설미나 씨, 당신은 작은 연못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5년 전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부터 미나 씨의 시간은 멈춰 있었죠.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안전지대에 안주하며 점점 무뎌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안타깝더군요.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더욱 아까웠습니다. 김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을 보시죠. 새로운 서류에는 뉴욕의 유명 마케팅 에이전시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맨해튼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에이전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마케팅을 배울 수 있는 곳이죠. 김 회장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2년간의 인턴십 과정인데 모든 비용은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미나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매력적인 기회였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가족들 생계는 어떻게 하죠? 미나가 물었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활비, 지영 씨의 학비까지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 회장의 답변은 확실했어요.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2년 후에 돌아와서 저희 회사의 글로벌 마케팅을 책임져 주세요. 미나는 혼란스러웠어요. 꿈 같은 기회였지만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길에서 쓰러진 낯선 노인을 구해준 마음씨, 그리고 숨어있는 재능. 김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미나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갑자기 해고시키시고 이제 와서 이런 제안을.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강제적인 상황이 필요했거든요. 미안합니다.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안전한 곳에서만 머물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을 주세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봐야겠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김 회장이 명함을 하나 더 내밀었어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미나는 명함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설민아 씨, 김 회장이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미나는 걸음을 멈췄어요.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나는 짧게 대답하고 회장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미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 기회였지만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김태준 회장을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건물을 나서며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나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지영이를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나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미나야,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갑작스러운 해고부터 김태준 회장과의 만남, 그리고 뉴욕 인턴십 제안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뭐라고? 지영이 먼저 반응했어요. 언니를 해고시킨 사람이 이제 와서 뉴욕 유학을 보내겠다고?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미나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실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지영이 노트북을 켜서 김태준 회장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와, 정말 진성기업 회장 맞네. 근데 여기 보니까 꽤 유명한 사람이야. 경영계의 마이다스 손이라고 불린다는데?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니 김태준 회장은 혁신적인 경영 철학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특히 젊은 인재 발굴과 육성에 관심이 많다는 내용이 여러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정말 가고 싶어?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었어요. 5년 전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꿈은 꾸고 싶지만 미나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죠. 어머니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야, 엄마는 괜찮다. 내가 꿈을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부터 언젠가는 다시 날아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생활비도 그 회장이라는 분이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가라고 하셨을 거야. 지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곧 졸업이야. 취업 준비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언니가 없어도 엄마 잘 돌볼 수 있어.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김태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죠. 이번에는 회사가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회장은 두꺼운 자료집을 가져와 있었어요. 이것은 뉴욕 에이전시의 상세 정보입니다. 김 회장이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10년간 저희가 후원한 인재들의 현황이죠. 자료를 보니 김 회장이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젊은 인재들을 해외로 보내 교육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 대부분이 현재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미나가 궁금해했어요. 김 회장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빚을 젊은 인재들에게 갚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만약 해외에서 배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죠. 김 회장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인재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신을 키워준 땅에 보답하고 싶어 하거든요. 미나는 김 회장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미나는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해준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 회장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실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니까요. 카페를 나서며 김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설민아 씨,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 하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5년 전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미나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제가 용기를 내볼게요.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겠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마치 딸의 결정을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린 미나는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다시 밟는 미국 땅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꿈을 포기한 채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당당하게 온 거였거든요. 맨해튼의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에이전시 글로벌 임팩트는 타임스퀘어 근처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미나는 현실의 벽을 느꼈어요. 회의실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 함께 인턴을 시작하는 동료들을 만났는데 모두 하버드, 스탠포드, MIT 출신의 엘리트들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왔어요. 금발의 여성이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마이클입니다. 스탠포드에서 마케팅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키 큰 남성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나 차례가 되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미나예요. 한국에서 왔고 영어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어요. 5년 전보다 실력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미나는 거의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인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동안 미나는 그저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미나, 너는 어떻게 생각해? 프로젝트 리더인 데이비드가 물었을 때 미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들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미나는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기대와 김태준 회장의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미나는 매일 밤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마케팅 전문 서적들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 간단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동료들도 미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아이디어 흥미롭네요. 한국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가 독특해요. 제시카가 미나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미나가 진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였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의 아시아 진출 전략을 세우는 과제였는데 미나는 한국의 K-뷰티 트렌드를 분석한 독창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야 합니다. 미나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하죠. 데이비드가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 신선한 관점이네요. 계속 설명해 보세요. 미나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클라이언트가 미나의 전략을 채택했고 실제 아시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에이전시 내에서 미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미나,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한국에서 온 어머니의 전화 속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성공이 연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 프로젝트에서 미나는 큰 실수를 했어요. 미국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식 접근법만 고집하다가 클라이언트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나, 글로벌 마케팅은 현지화와 표준화의 균형이 중요해. 데이비드가 조언했어요. 한 가지 시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 실패는 오히려 미나에게 더 큰 배움이 되었어요.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시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각 지역의 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공부했어요. 1년이 지나자 미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갖게 되었어요. 동료들도 이제 미나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미나는 정말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두 번째 해에는 미나가 리드하는 프로젝트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 문화를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는 프로젝트에서 미나는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개척해 나갔어요. 2년간의 뉴욕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미나를 맞이한 것은 진성기업 글로벌 마케팅 본부장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31살의 나이에 대기업 임원진에 합류하게 된 거였어요. 미나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김태준 회장이 회장실에서 미나를 맞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빛부터가 다르네요. 미나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답했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이제 진성기업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었어요. 첫 출근 날 미나는 자신의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15명의 마케팅 전문가들이 미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젊은 여성 본부장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미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설미나입니다. 미나는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앞으로 함께 진성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진성기업의 침체된 이미지를 쇄신하는 대형 캠페인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수적인 기업 이미지 때문에 젊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었거든요.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나는 팀회의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어요. 우리는 글로벌 감각과 한국적 정서를 결합한 진정성 마케팅으로 승부해야 해요. 팀원들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본부장님, 너무 파격적인 것 아닌가요? 과장급 직원이 우려를 표했어요. 파격적인 만큼 임팩트도 클 거예요. 미나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뉴욕에서 배운 건데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라는 거예요. 미나가 기획한 캠페인의 핵심은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진성기업과 함께해온 다양한 사람들의 진솔한 경험담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회사와 함께한 베테랑 직원부터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까지 각자의 스토리를 담았어요. 광고 같지 않은 광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나는 제작팀에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광고인 줄 모르고 봐야 해요. 촬영 과정에서 미나는 직접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각 출연자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진짜 이야기를 끌어냈어요. 뉴욕에서 배운 스토리텔링 기법이 빛을 발했습니다. 캠페인이 공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진성기업 진짜 이야기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고 젊은 층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이 회사 이런 면이 있었구나. 광고 같지 않아서 더 진짜 같아. 이런 기업이라면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 온라인 댓글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진성기업의 혁신적 마케팅 전략, MZ세대 마음 사로잡은 진정성 마케팅, 글로벌 감각과 한국적 정서의 완벽한 조화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캠페인 성공 이후 미나의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마케팅계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불렀고 다른 기업들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미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팀원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 의구심을 품었던 직원들도 이제는 미나를 진심으로 따랐어요. 본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초반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과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마케팅은 처음 봤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예요. 미나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혁신해 나가야죠. 두 번째 프로젝트는 더욱 야심찬 것이었어요. 진성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미나는 뉴욕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마케팅 에이전시들과 협업을 추진했어요.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나는 임원진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각 국가별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죠. 김태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글로벌 경험이 다르네요. 세부 계획을 들어볼까요? 미나의 전략은 정교했어요. 베트남에서는 현지 음식 문화와 연결된 스토리텔링을, 태국에서는 불교 문화의 조화로운 이미지를,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각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진성기업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나는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미나는 한 달에 2번씩 해외 출장을 다녔습니다. 현지 파트너들과 직접 만나고 시장 조사를 하며 문화적 차이점들을 파악했어요. 베트남 호치민에서 현지 마케팅 팀과 회의를 할 때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통 자신들의 방식만 고집하는데 미나 씨는 다르네요. 현지 팀장이 감탄했어요. 우리 문화를 정말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 덕분에 해외 진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3개국에서 진성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고 실제 매출도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언론에서는 미나를 글로벌 마케팅의 신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관련 컨퍼런스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경영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도 끊이지 않았어요. 31살의 나이로 대기업 본부장이 된 설미나 씨, 성공 비결이 뭔가요? 한 기자가 물었을 때 미나는 이렇게 답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수없이 실패했지만 그때마다 더 큰 배움을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회사 내부에서는 미나의 급격한 성장을 시기하는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임원들 중 일부는 젊은 여성이 자신들을 앞질러 나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밀어주는 것 아닌가? 한 상무가 김 회장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데 큰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이. 김태준 회장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실력만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도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더욱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고 팀원들과의 소통에도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연말이 되자 진성기업은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글로벌 마케팅의 성공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회사 내부의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미나 본부장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입니다. 마케팅 부사장이 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나를 어머니와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이미 대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5년 전에 꿈을 포기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접어둔 것뿐이었어. 미나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를 때도 있어. 어머니는 말없이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남편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우리 미나가 이렇게. 그날 밤 미나는 오랜만에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저 해냈어요. 정말 많이 돌아왔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미나는 그 미소 속에서 무한한 사랑과 격려를 느꼈습니다. 진성기업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호텔 대연회장에는 1000명이 넘는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나는 무대 한편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긴장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해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임직원에게 드리는 차세대 리더상, 글로벌 마케팅 본부장 설미나 씨입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 퍼지자 회장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비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작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당했던 자신이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김태준 회장이 직접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미나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미나는 진심을 담아 인사했어요. 회장님의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미나가 수상 소감을 발표할 차례였어요. 미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어머니와 지영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마케팅 본부장 설미나입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먼저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회사와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미나는 본격적으로 소감을 이어갔어요. 사실 3년 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꿈을 가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으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미나는 자신의 해고, 경험부터 뉴욕에서의 성장 과정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을 진솔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때 김태준 회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연못의 큰 물고기보다는 바다에서 헤엄칠 꼬레가 되라고 하셨죠. 미나는 김 회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객석에서 김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안정적인 자리에서 저를 내보내시는지, 왜 그렇게 큰 기회를 주시는지.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을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회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싶습니다. 미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글로벌 마케터 육성 프로그램을 론칭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객석이 술렁였어요. 김 회장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가 받은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꿈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수상 소감이 끝나자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미나를 축하했어요. 미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행사 후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지영이 물었어요. 언니, 그 프로그램 정말 만들 거야? 물론이지. 미나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미 회장님께 제안서를 드렸어.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야. 어머니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대견하다, 미나야.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나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상패를 아버지 사진 옆에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가 저에게 꿈을 심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같은 불빛들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각각의 불빛이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미나는 노트북을 켜고 글로벌 마케터 육성 프로그램 기획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자신이 받은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29살에 꿈을 포기했던 설미나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32살에 새로운 꿈을 키우는 설미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꿈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꿈을 말이에요. 시계가 자정을 알렸지만 미나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꿈을 위해서 말이에요.